괴짜 경제학. 이 책은 전에 읽었던 괴짜처럼 생각하라의 스티븐 레빗과 스티븐 더브너의 책으로 괴짜처럼 생각하라가 3권이라면 이 책은 그 한 권에 해당하는 책이다. 일반적인 경제학이 다루지 않는 문제들을 다루는 이 책은 괴짜 경제학, 프리커나믹스 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뉴욕타임스 매거진의 작가이자 저널리스트인 스티븐 더브너는 2003년 한창 명성을 떨치기 시작한 시카고 대학의 경제학자 스티븐 레빗을 취재하고 그에 대한 기사를 써달라는 의뢰를 받고 둘은 처음 만나게 된다. 더브너가 만난 이 괴짜 경제학가는 2003년 포춘지 선정 40세 미만의 혁신가 10인에 든 인물이다. 일상생활에 잡다한 사안이나 일상 속의 의문점 및 수수께끼 같은 것들에 흥미를 갖고 있었다. 뉴욕에서 출판업자들이 레빗에게 책을 써야 한다고 설득할 때 그는 더브너와 함께하면 가능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래서 둘의 공동 작업으로 이 책은 만들어진다. 세상에 숨겨진 이면을 찾아서 1990년대 초반 미국에선 지난 10년간 범죄율이 마치 스키장의 급격한 오르막처럼 무섭도록 치솟았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점점 더 훨씬 심각해질 거라고 예측했다. 1995년 범죄학자 제임스 앨런 폭스도 앞으로 열대 청소년에 의한 범죄가 급격히 상승할 것이라는 상세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범죄율은 급속하게 줄어들어 5년 만에 50% 이상 감소했다. 그리고 마침내 2000년 미국의 살인 범죄율은 3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베이징에 있는 나비 한 마리의 날개짓이 다음 달 뉴욕의 허리케인을 일으킬 수 있다는 나비 이론처럼 20년 전에 댈러스에 사는 노마 매콥이라는 여성의 일이 20년 후 이런 극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1970년 이미 2명의 자녀를 입양보낸 전력이 있던 매코비는 자신이 또 임신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나 당시 텍사스를 비롯해 미국의 거의 모든 주에서 낙태 시술은 불법이었다. 그녀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주장을 펼쳐 사람들을 설득했고 그들은 그녀에게 정부를 대상으로 낙태 합법화를 위한 집단 소송을 제기하라고 제안했다. 이 재판은 미 연방대법원에 회부되었고 매코비는 제인 로라는 가명을 사용했다. 1973년 1월 22일 대법원이 로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전국에서 낙태가 합법화되었다. 당시 피고는 댈러스 컨트리의 지방검사였던 헨리 웨이드로 이 판결을 로테 웨이드, 로비에스 웨이드 판결이라 불리게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로테 웨이드 판결이 1세대 후의 범죄율 급감이라는 결과를 일으킨 것일까? 범죄학의 관점에서 볼 때 모든 아이가 평등하게 태어나지는 않는다. 또한 로테 웨이드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듯 낙태를 하는 대부분의 여성들은 가난하고 미혼이며 비싼 불법 시술을 받기에는 돈이 없거나 조건이 여의치 않은 열대 청소년으로서 불우한 환경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의 자녀는 만약 태어난다면 범죄자로 자랄 확률이 평균보다 훨씬 높다. 미국 범죄율을 잠재운 것은 총기 규제도, 경기 회복도, 새로운 치안 정책도 아니었다. 그 어떤 요인보다도 잠재적인 범죄자 그룹의 급격한 감소에 기인하는 것이다. 인센티브를 알면 경제학이 보인다. 윤리학이 우리가 원하는 이상적인 세상을 대표한다면 경제학은 실제로 존재하는 현실적인 세상을 의미한다. 경제학은 측정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학문의 상위에 위치하며 두서없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정보를 신뢰성 높게 평가할 수 있는 강력하고 융통성 있는 도구로 구성되어 있어 한 요인이 미친 영향 혹은 전체적인 결과를 결정할 수 있다. 이 책은 아주 특별한 시각으로 쓰였으며 그 기저에는 몇 가지 기본 전제가 달려 있다. 첫째, 인센티브는 현대의 삶을 지탱하는 초석이다. 그것을 탐색하는 것이야말로 세상에 퍼져 있는 일상의 모든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야. 둘째, 우리가 진실이라고 믿는 사회 통념 가운데 잘못된 것들이 많다. 그러나 그것을 꿰뚫어보는 일은 불가능하지 않다. 셋째, 전혀 예상치 못한 극적인 결과는 흔히 거리가 멀고 미묘한 요인을 원인으로 한다. 넷째, 범죄학자에서 부동산 중개업자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전문가들은 정보의 우위라는 강점을 자기 자신의 아젠다를 위해 사용한다. 그러나 이들은 스스로의 게임에서 패배할 수도 있는데 인터넷 시대의 도래로 말미암아 정보의 우위가 매일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 책의 목적은 모든 것에 숨겨진 이면을 파헤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학교 교사와 스모 선수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와 같은 것들을 말이다. 교사와 스모 선수의 공통점. 인센티브란 무엇인가? 경제학은 근본적으로 인센티브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사람들은 어떻게 자신이 원하거나 필요로 하는 것을 얻는가? 우리는 모두 세상에 나오자마자 부정적인 것이든 긍정적인 것이든 인센티브에 반응하는 법을 배운다. 인센티브는 단순히 말해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나쁜 일을 적게 하도록 설득하는 수단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인센티브는 저절로 발생하지 않는다. 누군가가 경제학자나 정치가 혹은 부모가 의도적으로 만들어야만 한다. 인센티브는 그 특색에 따라 기본적으로 세 가지로 나뉜다. 경제적, 사회적, 도덕적 인센티브이다. 인센티브의 작은 변화에 따른 엄청나게 놀라운 결과들을 실험을 통해 살펴본다. 그리고 이런 인센티브가 사람들의 부정적인 활동을 어떻게 유발시키는지 살펴본다. 스모 선수와 학교 교사의 부정적인 행동은 무엇이며 왜 그들이 그런 일을 저지르는지도 살펴본다. 이 외에도 KKK와 부동산 중개업자는 어떤 부분이 닮았을까와 같은 문제도 괴짜 경제학으로 살펴본다. 그리고 이 책의 뒷부분으로 가면 괴짜 경제학 블로그에 게시되었던 글 중에서 재미있는 내용을 일부 소개하고 있다. 남들과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는 안목을 키우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 책을 추천한다.